청계천 시장 뒷골목에서 김치를 파는 78세 김명자 할미니. 평생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날 대기업 회장 한도연이 나타난다. 그의 손엔 50년 전 헤어진 아기 사진이 있었다. 과거 재벌가의 압박으로 아들을 빼앗긴 명자와 그 사실조차 몰랐던 아들. 진실이 드러나자 재벌가는 술렁이고 회장은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는다. 감춰진 혈육의 사연이 눈물과 반전을 부른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새벽 5시 청계천 근처 전통시장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명자 할머니의 작은 김치 가게입니다. 올해 78배 명자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죠. 명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먼저 무릎을 주물러야 합니다. 관절염이 심해서 일어날 때마다 아프거든요. 무릎이 시리다며 끙끙거리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찬물에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죠. 주름살이 깊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눈빛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명자는 낡은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얼굴이 얼얼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세수를 마치고 나면 간단히 머리를 빗고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며칠째 계속 내리는 비에 명자의 관절은 더욱 쑤시고 아픕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그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도 명자는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허리에 둘러매고 무거운 김치통들을 하나씩 손수레에 실어 올립니다. 김치통 하나하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에 2개씩도 들어 올렸는데 이제는 통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도 벅찹니다. 허리를 굽혔다 펼 때마다 등이 아프고 숨도 가빠집니다. 세월에 찌든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휘어져 있고 관절염 때문에 쑤시고 아프지만 그래도 김치 향만큼은 언제나 정성스럽습니다. 손수레 바퀴 하나가 삐걱거립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고칠 돈이 아까워서 그냥 쓰고 있어요.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으로 나가는 길, 명자는 문득 30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20살의 명자가 처음으로 혼자 아기를 안고 이 골목을 걸었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이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채로 이곳에 정착했었거든요. 그때 명자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이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웠거든요. 어머, 명자 씨 또 일찍 나오셨네요. 이 비에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옆가게 생선장수 김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김아주머니는 명자보다 5살 어리지만 이 시장에서 함께 장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힘들 때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죠.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늦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김언니는 오늘 생선 많이 들어왔어요? 응, 새벽에 부산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신선해서 금방 다 팔릴 것 같아. 명자의 대답은 늘 성실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만 잡념이 들지 않거든요. 특히 그 생각이 말이에요. 빼앗긴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까지 말입니다. 가게 자리를 정리하고 김치통들을 진열하던 명자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비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이 손이 그때 그 아이를 한 번만 제대로 안아봤더라면, 한 번만 더 만져봤더라면, 그 아이 얼굴을 더 자세히 봐뒀더라면. 명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단 하루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채 빼앗겼던 그날의 아픔이 여전히 생생하거든요. 그날 아이를 안고 있던 시간은 고작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몰래 말이죠. 시장이 북적이기 시작하면서 명자도 바빠집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김치를 사가고 명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포장을 해줍니다. 김치를 담는 통을 씻고 새로 담근 김치의 간을 맞추고 손님들에게 맛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명자 씨,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 남편이 다른 김치는 안 먹고 여기 김치만 찾거든요. 비법이 뭐예요? 단골 박 아주머니가 웃으며 묻습니다. 그냥 마음을 담아서 담그는 거예요. 정성이 최고의 양념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재료만 써야죠. 명자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김치에 담아 만들거든요. 마치 언젠가 그 아이가 찾아와서 엄마가 담근 김치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명자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좋아할까? 맵지 않게 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매운 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욱 정성스럽게 담그게 되죠. 그런데 가끔씩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지나갈 때면 명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특히 남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아기가 혹시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할머니, 이 김치 얼마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입니다. 5,000원이야, 아가야. 근데 넌 김치 좋아하니? 할머니가 아주 맛있게 담갔는데. 네,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 김치가 최고라고 했어요. 명자는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다정합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 손녀를 대하듯 말이죠. 아이가 떠나고 나면 명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어요. 내 아들도 저렇게 컸을까? 저런 맑은 눈을 가지고 있을까? 오전 장사를 마치고 오후가 되면 명자는 시장 뒤편에 있는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갑니다. 낡은 철제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숨이 차지만 이곳이 명자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30년 넘게 살고 있어요. 방 안은 정말 소박합니다. 낡은 텔레비전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걸린 옷장이 전부죠. 바닥에는 오래된 요와 이불이 깔려 있고 구석에는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명자는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옷장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50년 된 흑백 아기 사진이에요. 사진 속 아기는 통통한 볼과 맑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가 20살 때 낳은 아들의 모습이죠. 매일 저녁 명자는 그 사진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서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명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아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혹시 엄마 생각은 하니?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엄마는 죽은 줄 알고 있을까? 그 아이는 명자가 젊었을 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재벌가의 아들이었고 집안의 강력한 반대와 압박으로 아기를 빼앗겼어요. 명자는 그 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라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를 찾아와 주기를. 명자는 매일 밤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김치를 팔러 나갈 생각에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고 명자의 방에는 외로운 불빛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어젯밤 계속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자꾸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는 꿈이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명자는 머리맡에 놓인 작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깬 거죠. 더 자려고 해봤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어제보다 비는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김치통들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오늘따라 손수레가 더 무겁게 느껴지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시장에 나와서 가게를 차리는데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적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명자는 김치통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명자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김아주머니가 생선을 정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자꾸 이상한 꿈을 꿔서 말이에요. 무슨 꿈이요? 글쎄요.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꿈이었는데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김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꿈 꾸면 꼭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명자도 덩달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좋겠지만 혹시나 나쁜 일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장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 보였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는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상인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시장에서 본 적이 없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점점 명자의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그 남자가 명자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명자 씨 맞습니까? 명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김명자인데요. 누구시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명일식품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명자 씨를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명예식품이라고 하면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명자도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 왜 자신 같은 시장 아주머니를 찾는다는 걸까요? 명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재벌가와는 연을 끊고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큰 회사 회장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명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걸까요?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명자 씨가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6시에 시장 입구에서 뵐 수 있을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명함을 꺼내서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회장님께서 정말 간절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가 떠나고 나서 명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명일식품 회장이 왜 나를 찾는 거지? 혹시 예전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김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명일식품 회장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그런 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말이에요. 어머, 명일식품이요? 그거 엄청 큰 회사잖아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에요? 김아주머니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명자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내내 명자는 제대로 장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비서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명일식품이라는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명일식품이었나? 명자는 5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의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과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명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 약속 장소에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날 저녁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명자는 멀리서 그 차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온 거였습니다. 차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권위 있어 보였어요. 그 남자는 명자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정확히는 누군가를 닮은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일식품의 한도연입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도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성이 한씨였거든요. 한도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명자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도 한씨였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지금 눈앞에 선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한준호 씨를 아세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명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준호의 아들이라니요. 그럼 혹시 이 사람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은 어릴 때 고아원으로 보내졌으니까요. 도연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그 여성은 바로 20살 때의 명자였습니다. 이 사진, 제 고모댁에서 찾았습니다. 혹시 어머니입니까?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아들이 이렇게 나타날 줄이야.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명자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매가 한준호와 똑같았어요. 턱선도 그렇고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서. 명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찾아온 걸까요? 도연도 명자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과 함께 편지를 발견했어요. 도연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제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명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준호가 편지를 남겼다는 것도 놀랍고 자신을 찾으라고 했다는 것도 의외였어요. 그렇다면 그도 죽기 전까지 자신을 그리워했던 걸까요? 그 편지 볼 수 있을까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것은 분명 한준호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도연아, 아빠는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내 어머니를 찾아라. 그분은 청계천 근처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하고 계실 거다. 아빠가 너를 빼앗아서 미안하다. 어머니께 사과드려라. 편지를 읽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준호도 후회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맞으시죠? 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명자는 편지를 도연에게 돌려주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지만 막상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미 확신이 서 있었어요. 명자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맞는 것 같았거든요. 명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울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착각인 걸까요? 집에 도착한 명자는 옷장에서 그 오래된 아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과 비교해 봤어요.
분명히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 아들일까? 그렇다면 왜 이제야 찾아온 거지? 명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약 도연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해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한편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명자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았는데 왜 부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사설조사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자는 1970년대에 한준호와 연인 사이였고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도연이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제발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명자의 단호한 거절에 도연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평생 찾아 헤맨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일식품의 이사회에서였어요. 도연이 시장 할머니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도연의 계모이자 현재 이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윤미라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도연의 친어머니가 나타난다면 상속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미라는 은밀하게 명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볼 생각이었어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명자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시장에서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도연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는 걸까요? 도연은 명자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어머니를 드디어 만났는데 왜 그분은 자신을 외면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도연은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자의 과거와 자신의 출생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명일식품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면 어떤 정보든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김명자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을 원합니다. 도연은 조사업체 대표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준호라는 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1973년경 출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도연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명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1970년 19살의 김명자는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가정부였습니다. 그녀는 한준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곧 그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한준호는 명일그룹의 창업자인 한기덕의 장남이었거든요. 집안에서는 명자와의 관계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었고 결국 명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도연은 파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한가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한기덕의 부인인 박정수는 격분했어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천한 영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니. 박정수는 명자를 불러다가 협박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지만 명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뱃속의 아이도 소중했거든요.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도 준호 씨의 아이예요. 하지만 한 가문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자가 일하던 곳에서 해고당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막혔어요. 심지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명자는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3년 3월 15일 서울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산 직후 한 가문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겠다. 좋은 곳에서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명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은 그녀의 품에서 떠나갔고 명자는 빈손으로 병원을 나와야 했어요. 제발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명자의 절규는 차가운 겨울 하늘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 부분을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키운 할머니와 고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파일에는 그 후의 이야기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빼앗긴 후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명자는 서울에 남아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일, 청소일, 가정부일.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계천 근처 시장에 정착한 것이 1975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했지만 몇 년 후에는 작은 김치 가게를 차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살아오셨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한준호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파일에는 그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와 헤어진 후 한준호는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평생 명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한준호는 은밀하게 명자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가족들의 감시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를 어디로 보냈는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준호는 점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더 강하게 명자를 지켜줬다면, 아이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한준호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명자와 아들을 그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연에게 그 편지를 남긴 거였습니다. 도연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와 아픔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도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미란이었어요. 미란은 명일그룹 창업자 한기덕의 둘째 며느리로 현재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도연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연은 고아 출신이라는 약점 때문에 이사회에서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친어머니가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특히 미란이 걱정하는 것은
상속 문제였습니다. 도연이 정통성을 인정받으면 자신의 아들들이 밀려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미라는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도연 회장이 찾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미란의 지시로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자를 도연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며칠 후 미라는 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도연보다 먼저 명자를 만나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싶었거든요. 명자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시장에서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도연을 만난 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때 일들이 생각났거든요.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그렇다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명자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자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곧 그녀의 앞에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명자는 도연을 만난 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치를 팔면서도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착각인 걸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시장에 또 다른 낯선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그 여성은 시장을 둘러보더니 직접 명자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명자 씨 맞으신가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윤미란입니다. 명일식품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명자는 또 명일식품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도연을 만난 것도 충격적인데 이번에는 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란의 태도는 강압적이었습니다. 마치 명자가 거절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명자는 어쩔 수 없이 김아주머니에게 잠깐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미란을 따라갔습니다. 근처 찻집에 앉은 미란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며칠 전에 명자 씨를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혹시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온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미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분이 명자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도연은 그냥 호기심으로 명자 씨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진짜 어머니라고 인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미란의 말에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 씨는 명일식품의 회장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엄청나죠. 그런 분이 시장에서 김치 파는 할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겠어요? 미라는 계속해서 명자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말들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도연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상대방은 재벌가 딸이죠. 그런 상황에서 명자 씨 같은 분이 어머니라고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란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좋네요. 현명한 분이시군요. 도연 씨가 다시 찾아와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미라는 찻값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감히 회장님 앞에 설 생각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머니 자격도 없습니다. 미란의 마지막 말은 명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자격이 없다니요. 50년 동안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명자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찻집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명자는 그것도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떠나고 나서 명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도연은 자신을 어머니로 인정할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냥 호기심으로 찾아온 걸까요? 명자는 비틀거리며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명자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얘졌네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명자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어머니 자격이 없다는 말이 가장 아팠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보통 때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은 뉴스 채널을 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명예식품 한도연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기자 중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최근에 시장 노점상 여성을 찾아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한 오해였어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오해였다니요. 정말 미란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그럼 그 여성이 회장님의 친어머니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을 모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며칠 전에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른다고 하다니요. 명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내가 착각이었구나. 그런 훌륭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어머니로 인정할 리가 없지. 명자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동안 간직해온 아들에 대한 그리움,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명자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런 말을 한 것은 회사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실 도연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부인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회의 압력과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도연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도연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의 진심을 알 리가 없었죠. 그날 밤 명자는 오래된 아기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겠구나. 더 이상 헛된 꿈을 꾸면 안 되겠어.
명자는 사진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리가 있을까요? 한편 미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했습니다. 명자와 도연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곧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도연의 텔레비전 인터뷰를 본 후 며칠 동안 넋이 나간 것처럼 지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도 멍하니 있고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아주머니를 비롯한 시장 사람들이 모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명자 씨, 요즘 왜 그래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어요?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명자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불러일으킨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역시 내가 너무 큰 꿈을 꿨나 봐. 그런 훌륭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어머니로 인정할 리가 없었지. 명자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며 자책했습니다. 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자격이 없다는 그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명자는 집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옷장 맨 뒤편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명자는 그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도 희미했어요. 하지만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준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언제 받은 편지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 아이를 빼앗긴 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한준호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와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아이를 찾아서 내게 돌려보내고 싶다.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준호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우리 고모 댁에 있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잘 키워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가 자라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줘. 나도 기회가 되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준호도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었구나. 그도 나름대로 아이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 그리고 명자야, 내가 김치를 참 잘 담그더라.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담가준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아이도 언젠가는 엄마가 담근 김치를 먹을 날이 올 거야. 명자는 이 부분을 읽고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왜 김치 장사를 시작했는지 이제야 기억났어요. 언젠가 아들이 찾아와서 엄마가 담근 김치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명자야, 우리 아이를 부탁한다. 내가 직접 키울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만은 변하지 않아. 아이가 자라서 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줘. 명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도연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한준호의 유언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나?
명자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도연이 처음 찾아왔을 때의 표정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그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찾는 아들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란의 말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 여자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도연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초췌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라면 마지막까지 싸워봐야지. 명자는 이날 특별히 정성스럽게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도연이 다시 찾아온다면 엄마가 담근 김치를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조급해졌어요. 이대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침 며칠 후가 명일식품의 창립 기념일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큰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서 도연을 만나보기로 말이에요. 김 언니, 내일 하루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응, 그럼. 근데 어디 가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명자는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아주머니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곱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았어요. 내일은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진짜 내 아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볼 거야. 명자는 한준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준호야, 나 이제 우리 아들한테 가볼게. 내가 부탁한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졌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난 명자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어요. 그리고 김치통을 든 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포기하자. 명자는 이런 마음으로 명일식품 본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아직 명자는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의 용기 있는 결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와 아픔이 한순간에 해소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명일식품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그날, 명자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일식품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명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오래전에 사둔 검정색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어요. 비록 유행은 지났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고 작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단장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꾸미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달라 보이고 싶었어요. 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특별히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작은 도시락통에 넣었습니다. 50년 동안 품어온 모정을 모두 담은 김치였어요. 한준호가 편지에서 말했듯이 언젠가 아들이 엄마가 담근 김치를 먹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명일식품 본사는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요.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념식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들, 기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명자는 그 사이에서 혼자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입구에서 경비원이 명자를 막아섰습니다. 당연히 명자에게는 초대장이 없었죠. 저는 한도연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회장님과 약속이 있으시나요? 약속은 없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경비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회장을 만나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잠깐만이라도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막힐 줄이야. 그때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일식품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연 회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명자는 식장 밖에서 도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록 마이크를 통해서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 목소리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일식품이 50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도연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식장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념 촬영 시간이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설령 쫓겨나더라도 도연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명자는 경비원을 밀치고 식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뒤따라왔지만 명자는 이미 식장 안쪽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식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장식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명자가 나타나자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시장 아주머니 같은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도연도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명자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분이 갑자기. 하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경비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명자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아, 나는 내 어미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너를 나한테 돌려보내고 싶어 했다. 이 편지를 봐라. 명자는 한준호의 편지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읽는 도연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깊은 감동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명자는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담가놓은 김치야. 언젠가 너를 만나면 먹여주고 싶었어. 도연은 그 김치를 보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모댁에서 자랄 때 항상 엄마가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고모가 해주던 김치 맛이 특별했던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모른 척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명예식품의 회장이 시장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명자도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제대로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식장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울었어요.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미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상속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자와 도연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찾은 기쁨만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지난 50년의 외로움을 보상해드리겠어요. 아들아, 엄마는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겠다.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재회는 없을 거예요. 그날의 기념식은 예전과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기억에 남을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재회 이후 명자와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도연은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모자 사이였으니까요. 도연은 명자를 고급 아파트로 모시려 했지만 명자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아들아, 나는 그런 곳보다는 여기가 더 편해. 평생 살던 곳인데 어떻게 떠나겠니? 하지만 어머니, 그 좁은 방에서는 괜찮다. 대신 가끔씩 찾아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되잖니? 결국 도연은 명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단칸방을 넓고 따뜻하게 리모델링해 드렸어요. 새로운 가구와 가전제품도 들여놓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들아.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명자는 도연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어요.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명예식품 회장의 어머니가 여전히 김치 장사를 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명자 씨, 이제 부자 됐으니까 장사 안 해도 되겠네요? 김아주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계속 할 거야. 이게 내 인생이고 또 즐거워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어? 명자는 여전히 김치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장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되었거든요. 도연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지 뭐. 그런데 너는 회사 일이 많을 텐데 매주 와도 되겠니? 회사 일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도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나서부터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김치를 담그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서툴렀지만 명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조물조물해야지.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역시 내 아들이야. 명자는 아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금이라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사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특히 미란을 비롯한 반대파들의 입지가 약해졌습니다. 이제 도연 회장의 정통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겠군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업자의 장남 혈통이 확실해졌으니까요. 미라는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복수나 보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용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미란 상무님, 앞으로도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미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명자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와 함께 나가실까요? 어디를 가는데? 비밀이에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도연은 명자를 데리고 시장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명자네 김치문화관. 명자는 그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제 어머니의 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어요. 도연은 명일식품의 후원으로 작은 김치 문화관을 만들었습니다. 명자의 김치 제조법을 보존하고 전통 김치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할 거야. 물론이죠. 이곳은 그냥 어머니의 김치를 더 널리 알리는 곳이에요. 문화관 안에는 명자의 인생 이야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아들과 재회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런 김치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문화관을 찾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러 많이 왔어요. 명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어느 날 명자와 도연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연도 제법 능숙해졌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겠니?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 내리네. 그러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래. 이미 충분히 좋은 일이 생겼는걸요? 그래도 더 좋은 일이 또 생길지 누가 알아? 명자는 아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다니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성공과 부를 위해 달려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포기하겠니?
앞으로 평생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화면은 두 사람이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장면에서 천천히 사라집니다. 창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리고 따뜻한 방 안에서는 모자가 함께 웃고 있어요. 50년의 한이 이렇게 풀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명자와 도연, 이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